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지금 보이는 이 화면 왼쪽과 오른쪽 둘 다 똑같은 클로드인데요. 둘 다 소넷5의 노력은 최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모델의 두 클로드를 열어놓고 같은 질문을 던져볼게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스토코스트 제코입니다. 개발자 아니고요. 18년차 마케터의 시각으로 여러분들께 AI 활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AI 활용 이거 하고 나서부터 정말 제 마케팅 실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성과가 비약적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AI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혹은 이걸 시켰는데 엉뚱한 답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하면 퀄리티 좋은 글도 쓰고 블로그 글도 자동으로 계속 뽑아낸다고 하는데 막상 내가 해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적 여러분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차이가 어디서 벌어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프롬프트를 지금부터 강남에 있는 삼겹살집에 대한 홍보성 블로그 글을 작성해줘. 한돈만 사용하고 고기 품질이 아주 좋다는 내용으로 써야 해. 그리고 가격이 주변 식당 대비 저렴한 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줘 라고 하고 일을 시켜볼게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자, 지금 왼쪽에 있는 클로드는 벌써 작업을 끝냈어요. 약 2분 43초간 사고했다라고 나오는데 오른쪽에 보이시는 클로드는 아직 작업하고 있죠. 그런데 뭔가 스킬을 로드하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른쪽 클로드를 보시면 삼겹살 블로그 글을 제코 보이스로 재구성 중입니다 라는 문구도 보입니다. 뭔가 다른 추가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자, 오른쪽도 작업을 끝냈습니다. 왼쪽은 한돈 100% 사용, 고기 품질, 저렴한 가격이라는 세 가지 강점을 살린 블로그 글을 작성했다고 해요. 그리고 대괄호로 상호명이나 주소, 영업시간 등등 바꿀 수 있는 내용은 별도로 표기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톤은 네 맛집 리뷰 보이스 그대로 태웠다. 공감 훅, 기본 정보, 시식 중계, 가격 비교, 총평 구조, 뭐뭐더라구요 라는 추거미를 사용했고 쩝쩝 박사 등판, 하한 가득 같은 감각 묘사까지 넣었다 막 이러면서 한번 글을 살펴볼게요. 왼쪽 글을 열어보면 이렇게 강남 삼겹살 맛집 100% 한돈으로 승부하는 곳, 퇴근길에 문득 삼겹살 생각이 날 때 혹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근사한 한 끼를 나누고 싶을 때 강남에서 믿고 갈 수 있는 삼겹살집을 찾고 계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곳을 주목해 주세요. 강남역 주변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고깃집이 있지만 막상 여기다 싶은 곳을 찾기란 쉽지 않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글이 만들어졌어요. 매장 정보를 알려주고 수입육은 없습니다. 오직 한돈만. 이 집의 가장 큰 자랑은 단연 100% 한돈입니다. 뭐 이러면서 육질부터 다른 고기 퀄리티, 매장에서 매일 손질하는 신선육 사용, 도톰하면서도 균일한 두께로 손질, 뭐 이런 식으로 강남 시세 대비 부담 없는 가격에서 표를 만들어 주기도 했고요.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라고 하면서 마무리까지 해시태그까지 깔끔하게 넣어줬죠. 자, 사실 이 정도로도 써먹을 수는 있죠, 여러분. 요렇게 딸깍 프롬프트를 잘 작성해서 딸깍 해서 나온 글을 써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조금 자기적이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좀 AI가 쓴 글 같고 어디서 많이 본 뻔한 글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결과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강남 삼겹살 맛집 찾아 헤매던 사람 여기 주목. 한돈 100%인데 가격까지 착함 덜덜. 왜 그런 날 있잖아요. 회식 장소 단톡방에 던졌는데 아무데나요? 라는 답만 20개 들어오는 날 결국 총대 메고 강남 삼겹살집 찾아 헤매다가 이번에 진짜 제대로 하나 건졌더라고요.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본연 강남점입니다. 얘는 이제 이름을 강제로 넣어줬죠. 그 다음 강남역 11번 출구 도보 5분 매일 뭐 이렇게 하고 하나 미리 밝히고 갈게요. 이 리뷰 사장님 요청으로 초대받아서 다녀온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밝히고 슬쩍 내돈 내산인 척하는 블로그들 그거 진짜 김새거든요. 저는 정직하게 갈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법적인 부분들도 확인해서 글을 쓰죠. 들어가자마자 느낀 거 사장님이 고기에 되게 진심이시다는 거였어요. 테이블마다 이력 번호가 딱 붙어 있는데 이거 축산물 이력제에서 직접 조회까지 됩니다. 삼겹살 먹으러 와서 무슨 은행 신용점수 조회하듯 이력 조회를 할 일인가 싶었는데 한번 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국내산이라고만 써놓고 슬쩍 수입산 섞어 파는 집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라서요. 이러면서 글을 씁니다. 자, 그래서 맛은 어떠냐고요?
여기서부터는 쩝쩝박사 등판입니다. 두께부터 남달라요. 1.2cm 정도로 일정하게 손질돼 있어서 굽는 내내 겉바 속촉 밸런스 잡기가 되게 쉬웠어요. 불판에 올리자마자 육즙이 한가득 배어 나오는데 마블링이 촘촘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저온 습식 숙성까지 거쳤다고 하던데 그래서인지 잡내는 하나도 없고 고소한 여운만 쫙 남아요. 화로구이 방식이라 은은한 불향까지 배어 있어서 한 점 씹었을 때 육즙 터지는 느낌이 레알 맛돌이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사람이 쓴 것처럼 쓰죠. 메뉴도 가격별로 정리해서 보여주고 계산해보면 2인 기준 오겹살 플러스 목살만 시켜도 3만원이 안 넘어요. 임대료, 인건비 다 비싼 강남 한복판에서 이 가격 유지하는 거 보면 답은 하나죠. 회전율로 승부 보는 박리담에 이유가 뭐든 손님 입장에선 어차피 이득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총평까지 별점까지 별점은 두구두구두구 이해관계 먼저 밝히고 시작한 리뷰인데도 술술 써졌네요. 강남에서 삼겹살 맛집 찾고 계셨다면 본연 강남점 한번 가보세요. 이러면서 써줍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왼쪽도 그럭저럭 쓸만하고요. 왼쪽도 못 쓴 글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른쪽 글이 좀 더 어떻죠? 진짜 리뷰어가 쓴 느낌이 나죠. 사람 같은 표현을 쓰죠. 이 두 개의 차이, 똑같은 질문을 똑같은 모델에게 던졌는데 이런 결과 차이가 나는 이유, 여러분 과연 뭘까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연을 해서 보니까 똑같은 AI, 똑같은 모델인데도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로 유튜버나 다른 전문가들이 시연할 때는 되던 것이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보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거든요. 오늘은 딱 3개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개만 따라오시면 여러분들도 훌륭한 퀄리티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따라와 보시고요. 오늘 할 3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첫 번째, 기억시키기. 매번 AI한테 설명 안 해도 되는 기본 규칙, 기본 설정은 AI한테 미리 설명해서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규칙 정하기. 블로그 글을 쓰든 코딩을 하든 혹은 이미지를 만들든 동영상을 만들든 AI로 뭔가를 만들 때 내가 가져가야 하는 톤 앤 매너라고 하죠. 뭔가 컨셉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쉬우시려나요? 블로그 컨텐츠나 대본이라면 말투, 이미지나 동영상이라면 어떤 배경 색상, 톤 이런 기본 규칙들은 미리 정해서 고정시켜 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 손발을 붙이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요. AI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AI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도 매번 똑같은 설명을 다시 해야 되는 것도 AI가 지가 한 걸 까먹고 또 다시 하는 것도 남들은 다 잘 쓴다고 하는데 왜 나만 이 모양이지 하시는 분들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결국 여러분이 AI한테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AI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회사 생활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입사원이 있습니다. 첫날 신입사원이 왔어요. 그런데 이 신입사원이 서울대 카이스트 나온 사람이야. 엄청 똑똑해. IQ가 막 250 막 이렇게 됩니다. 거의 천재라고 불리던 신입사원이 딱 왔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자, 너 이거 알아서 해봐.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일할까요? 뭔가 해내겠죠. 똑똑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해낸 걸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못하는 게 아니죠. 멍청한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3가지 설정하실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설정은 지금 바로 따라 하실 수도 있고요. 3번은 조건이 조금 붙어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여러분들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억시키기예요. 챗 GPT는 설정에 가시면 맞춤 설정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클로드는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이 프로젝트 지침 그리고 챗 GPT의 맞춤 설정에 이런 식으로 4줄만 적어보세요. 저는 인천 검단에서 미용실을 운영합니다. 한 줄. 주 고객은 30에서 40대 여성이고 대부분 동네 주민이에요. 2줄. 과장된 표현을 싫어합니다. 담백하고 친근한 말투를 사용해주세요. 3줄. 마지막. 답변은 짧게 주세요. 서론 없이 결론 붙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사람이고 손님이 누구고 내 말투는 어떻고 답 형식은 어떻게 주세요 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물론 이대로 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업종이나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바꿔서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4줄만 간단하게 써도 여러분들의 결과물이 확 달라지거든요. 자, 두 번째로 이렇게 기억을 시켰으면 다음 스텝으로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규칙 정할 땐 AI한테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인사말 쓰지 마세요. 안녕하세요라든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말 쓰지 마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주세요. 이모티콘 사용을 줄여주세요. 비교할 게 있다면 표로 넣어주세요. 확실하지 않은 건 확실하지 않다고 말해주세요. 이 규칙을 정해둬야 AI가 자기 맘대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규칙 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마지막 줄에 제가 조금 강조 표시를 해놨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하지 않은 건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야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AI는요, 본인이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지어내요. 이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 그냥 일하다 보면 AI 또 찐 빠났네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막 지어내요, 지 맘대로. 이런 걸 제가 막으려고 계속 뭔가 설정을 추가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앞전에 제 예시에 보면은 지 맘대로 가게 이름이랑 이런 걸 막 지어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한 줄이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 블로그 글 하나 두 개 쓸 때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오, 이거 되게 잘 쓴다. AI 짱이야. 막 이렇게 받아들이시는데요. 이거 글 여러분 한 10개만 써보세요. 매 똑같은 글만 씁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정을 앞에서 해 주셔야 조금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글을 쓸 수가 있다. 이 점이거든요. 자, 다음 손발 붙이기. 자, 지금까지 AI는 말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손발을 달아주면 직접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MCP라고 불러요. 아마 유튜브에 AI 관련해서 영상 보신 분들 혹은 숏폼 보신 분들 MCP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MCP, 이 말이 어려워요. MCP가 뭔데? 이 개념도 어렵고 그냥 손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CP라는 게. AI는 LLM, 집어치우고 AI는 대화만 할 수 있어요. 대화만 할 수 있는데 얘한테 실제로 일을 시키려면,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글을 써서 가져와 이 수준이 아니라 뭔가 자동화를 하고 일을 시키려면 손발이 있어야 이거 갖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걸 MCP라고 불러요. 용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솔직하게 드릴 말씀. 자, 클로드나 챗 GPT나 뭐가 됐든 간에 MCP를 붙여서 자동화를 하던 조금 더 퀄리티 좋은 글을 쓰던 유료 모델은 필요합니다. 무료만 갖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뻥이고요. 지금 무료 버전 쓰면서 안 된다고 자책하실 것도 없고요. 원래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조건이 붙는다는 거. 유료 모델을 써야 일을 더 잘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규칙 정하고 기억시켜 놓고 MCP 도구를 붙여두면 알아서 합니까? 2026년 8월 기준?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근데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지금 너무 빨리 변하고 있으니까. 작년만 해도 이렇게까지 아니었는데 정말 미친 듯한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아닙니다. 미래엔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딱 하나만 세팅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기억시키기. 이거는 제일 쉽고 바로 할 수 있고 효과가 바로 보입니다. 5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볼게요. 아까 자, 이 녀석 있죠? 이 녀석을 설정을 해봅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클로드고요. 화살표를 눌러서 설정. 여기에 클로드 지침이라고 있어요. 이 클로드 지침에 세팅을 해 두셔도 되고요. 내가 이 클로드로 글도 쓰고 개발도 하고 막 할 거야. 그러면 이 모든 작업들을 프로젝트라는 단위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프로젝트 보이시죠? 새로 생성. 프로젝트를 눌러보면 새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 해서 블로그 글 자동으로 쓰기.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름을 정하세요. 그 다음 자, 목표. 매일 한 편의 블로그 홍보성 콘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동 발행까지 하고 싶습니다. 제가 발행하고자 하는 영역은 네이버, 워드프레스, 티스토리, 블로그 3일업입니다. 여기에 매일 비슷하지만 각각 다른 콘텐츠가 작성되고 서로 링크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쓰죠. 이걸 안 하고 하시는 분이 사실 제 주변에 진짜 많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물론 이걸 이미 하고 있다? 제 영상 보실 필요 없는 분들.
그죠? 저는 이미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몰라요? 이건 기본 아닙니까? 라고 댓글 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안 보셔도 되시는 잘하시는 분들, 고수들. 근데, 어머, 저런 게 있었어요? 어머, 저런 기능을 써볼 생각을 못했네요? 라고 하신다면, 저를 구독해 주셔야 되겠죠? 앞으로 계속 알려드릴 거니까. 프로젝트 만들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제 프로젝트 하나가 생깁니다. 그쵸? 그 다음, 이 아래 보면, 지침이라는 녀석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컨텍스트라는 녀석이 나타나요. 이 컨텍스트는 뭐냐 하면 일종의 학습시키는 영역이에요. 클로드한테. 그래서 내가 옛날에 썼던 글 혹은 내가 따라 쓰고 싶은 사람의 글 이런 걸 PDF나 혹은 문서로 쭉 모아서 여기다 넣는 거죠. 그리고 이 지침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4줄. 나는 인천 검단에서 아까 삼겹살집이었으니까 똑같이 삼겹살집이라고 할게요. 제코 삼겹살이라고 하는 삼겹살집을 운영하고 있다. 나는 손님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하루 종일 고기만 썰고 싶다. 내 바람을 쏘는 거예요. 내 바람을. 우리 고객은 대부분 지역 손님이고 가족 단위로 오는 손님들이 대부분. 아주 가끔 주변 회사에서 회식을 하러 오거나 점심을 먹으러 오지만 8대2의 비율로 가족 손님이 대부분이야. 요렇게 제가 강의 자료에서는 4줄만 쓰면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저라면 이렇게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지침을 저장해 둡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 컨텍스트에 미리 사진, 동영상 이런 걸 왕창 올려놓으시면 베스트. 그러면 앞에서 썼던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여기에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같은 모델로 똑같이 글을 씁니다. 자, 이렇게 넣었더니 바로 프롬프트에 제가 검단에서 가게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마음대로 글을 쓰지 않고 물어보기 시작하죠.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방금 말씀하신 제코 삼겹살이랑 강남 가게가 다른 얘기예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글 쓰지 마. 나한테 물어봐. 라고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동하는 거죠. 자, 이렇게 글을 완성했습니다. 검단 삼겹살집 한돈만 쓰는 이유. 안녕하세요. 검단에서 삼겹살집 제코 삼겹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돈만 쓰는 이유. 저희는 한돈만 씁니다. 거창한 이유는 없어요. 손님상에 올라가는 고기인 만큼 제가 믿고 내놓을 수 있는 걸 쓰고 싶어서예요. 의외로 김치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고깃집인데 신기하게 김치 칭찬을 정말 많이 받아요. 동네 가족 손님이 대부분이에요. 가격은 부담 없이. 솔직한 제 마음. 자, 이렇게 썼죠. 다음 편은 고기 맛에 더 집중해서 글 써줘. 자, 그러니까 이렇게 또 선택지를 주죠. 이렇게 2개 정도만 선택을 해볼게요. 자, 2번째 글을 또 썼죠. 지난번엔 저희 가게 전체적인 얘기를 했으니 이번엔 고기맛 얘기만 좀 더 해볼게요. 잡내가 없어야 진짜예요. 자, 이런 식으로 글을 또 새로운 이야기, 마치 시리즈처럼 쓰기도 하죠. 물론 여기에 조금 더 많은 설정, 예를 들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하네스라는 개념도 있고요. 스킬, 플러그인 뭐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까지 탑재하게 되면 훨씬 더 다채롭고 풍부하고 풍성한 글을 쓸 수 있는데 앞에서 약간의 설정만 만져준 것만으로도 내 가게, 내 상태에 집중한 퀄리티 높은 글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오늘 3개 배운 것 중에 요 하나 기억시키기, 이거 하나만 잘 해도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물들을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제일 쉽고 바로 되니까 여러분들 5분도 안 걸리는 설정 지금 바로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해보시고 뭐가 달라졌는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안 되시는 분들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보고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코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노하우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편안한 자세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